The world's most enduring love story is the motion picture to be seen forever. Romeo and Juliet.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담은 이야기 가운데 오늘날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품은 단연 로메오와 줄리엣입니다. 로메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 비극 가운데 한 작품입니다. 물론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4대 비극에는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대립과 이로 인해 이루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비극적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서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극적 사랑을 다루는 수많은 작품에 여전히 강렬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원작을 읽은 사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작품들로 로메오와 줄리엣을 알고 있을 정도죠. 오늘 다룰 더블피처는 사랑의 비극을 담은 진정한 원작 로메오와 줄리엣을 변형해 만든 두 편의 영화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결코 비극을 다루지는 않지만 언제나 제정신이 아닌 영화를 만들어내는 트로마의 명작 트로메오와 줄리엣입니다. 성적 욕망에 잠 못 이루는 두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트로메오와 줄리엣. 트로메오는 로지라는 여성을 두고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머레이의 손에 이끌려 젖소 분장을 하고 카플레가의 파티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난잡한 로지의 행동에 상처 입은 트로메오는 줄리엣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당연히 줄리엣도 트로메오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둘은 뜨거운 밤을 지샌 뒤 결혼을 약속하지만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의 원작대로 흘러갑니다. 줄리엣의 사촌 타이론이 트로메오의 친구 머레이를 죽이고 분노한 트로메오는 타이론을 죽이는 피해 악순환이 벌어진 것이죠. 두 번째 영화는 80년대 좀비 영화의 뉴웨이브 바탈리언의 세 번째 작품인 바탈리언 3입니다. 고등학생 커트는 고스적 스타일의 줄리와 사랑에 빠집니다. 죽음과 비밀스러움에 집착하는 줄리는 커트의 아버지가 군대에서 진행하는 은밀한 연구를 보고 싶어합니다. 커트의 아버지가 연구하는 것은 바로 좀비를 통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군 연구의 끔찍한 실체를 알게 된 줄리는 신나는 마음에 도로를 질주하는 커트의 바이크를 흔들게 되고 이로 인해 큰 사고가 벌어진다. 커트는 절명한 줄리의 시체를 끌어안고 오해를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바로 군 연구소에서 본 부활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커트는 줄리에게 부활 가스를 살포하고 줄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지만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되살아난 줄리는 인간의 뇌를 탐하는 한편 인간의 뇌를 먹고 싶다는 욕망을 이성으로 억제하려고 깨진 유리와 철사 등을 몸에 박아넣기 시작합니다. 트로메오와 줄리엣은 톡식 어벤져, 카니발 더 뮤지컬, 엽기 영화 공장 등으로 유명한 영화 명가 트로마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감독은 트로마의 대장 로이드 카우프만과 크레딧에는 없지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명감독 제임스 건이 함께 만든 영화입니다. 트로마는 로이드 카우프만과 마이클 허츠가 만든 영화사로 B급도 아닌 Z급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화의 재미까지 Z급인 건 아니죠. 트로마의 간판 영화인 톡식 어벤져는 데드풀을 능가하는 정신나간 히어로 영화이고 사우스파크의 트레이 파크가 만든 뮤지컬 카니발 더 뮤지컬은 블러드 솔저라는 작품으로도 영화화된 실제 식인 서부극을 신나는 뮤지컬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외에도 정신나간 연쇄살인 영화인 엽기 영화공장이나 좀비 닭이 등장하는 폴트리가이스트 같은 영화도 유쾌한 영화죠. 이러한 트로마에서 만든 트로메오와 줄리엣은 일견 엉망진창이라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제임스 건과 카우프만이 공동으로 쓴 각본은 의외로 정통 셰익스피어 극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결말부만 빼면 말이죠. 트로메오와 줄리엣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 줄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트로메오가 사랑하는 대상이 로지에서 줄리엣으로 바뀌는 것이나 원작의 어큐소를 연기하는 머레이의 죽음과
분노한 로미오가 머레이를 죽인 타이론, 즉 원작의 티볼트를 죽인다는 설정 등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을 맺어주는 로렌스 신부도 등장하며 파리스 백작은 도축으로 불을 쌓은 런던 아버클로 등장합니다. 또한 제임스 건의 동생 숀 건의 데뷔작이기도 하죠. 물론 바뀐 부분도 많습니다. 줄리엣을 돌보는 유모는 레즈비언 네스로 변했으며 특히 트로미오와 줄리엣의 가문 간의 적대를 넘어선 진정한 악역이 등장합니다. 바로 줄리엣의 아버지 카플렛이죠. 트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사악한 카플렛은 불쌍한 몬티큐의 재산을 다 빼앗았으며 줄리엣이 자위를 할 때마다 유리상자에 가두고 고문하는 끔찍한 인물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줄리엣을 엮여온 인물인 백만장자 도축업자 런던에게 강제로 결혼시키려는 중이죠. 이처럼 트로미오가 아니라도 줄리엣이 이 집안을 탈출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런 정신나간 세계에서 트로미오와 줄리엣 둘만이 영화 내내 셰익스피어의 원작처럼 운문체 언어로 대화를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면 트로미오와 줄리엣이 절대 결혼할 수 없는 출생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물론 이 둘은 이를 무시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삽니다. 보통 사람과 조금 다르게 생긴 아이들도 낳고 말이죠. 정말 미친 것 같네요. 바탈리언 시리즈는 각 편의 감독이 다릅니다. 바탈리언 3는 브라이언 유즈나 감독이 만든 영화죠. 브라이언 유즈나는 스튜어트 고든과 함께 좀비오 시리즈를 탄생시킨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협업을 통해 뛰어난 호러 영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좀비오, 지옥인간, 돌스, 그리고 이후 잠시 갈라섰다가 데이곤을 만들었듯이 러브크래프트 세계관을 영화로 가장 잘 구현해낸 인물들이죠. 브라이언 유즈나가 영화 제작자와 감독으로서 보여준 가장 큰 장점은 매력적인 크리처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영화들과 소사이어티의 기괴한 상류층의 모습이나 프랑켄슈타인의 신부를 좀비 버전으로 만든 좀비오2, 그리고 덴티스트의 치과의사 등이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바탈리언 3의 줄리는 점차 기괴하게 변해가는 외모와 함께 인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결합해 더욱 인상적인 크리처를 만들어냅니다. 바탈리언의 원제는 리턴 오브 더 리빙 데드입니다. 바탈리언 1편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는 이 영화의 스토리 작가가 바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조지 로메로와 함께 창조한 존 A. 루소이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이후 갈라서게 되고 로메로는 데드를, 루소는 리빙 데드의 권리를 가지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메로의 이후 영화들은 돈 오브 더 데드와 데이 오브 더 데드로 이어지고 루소는 더 리턴 오브 더 리빙 데드의 이야기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바탈리언은 그 어떤 영화에서도 보지 못했던 좀비가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불멸의 좀비로 뇌를 부숴도 죽지 않습니다. 물론 시리즈 2편에선 이러한 좀비를 물리칠 방법도 나오지만 좀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긴 하죠. 바탈리언 3는 사건의 스케일을 더욱 키워서 더 많은 볼거리를 제시하려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영화입니다. 오히려 사건은 축소되고 좀비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만 존재합니다.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비 아포칼립스가 아니라 죽음마저 불사한 사랑 이야기니까 말이죠. 바탈리언 3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가져온 부분은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부분입니다. 점차 이성을 상실해가는 좀비 줄리와 여전히 줄리를 인간으로 되돌리려는 커트의 이야기죠. 게다가 이 작품에서는 로렌스 수사의 역할을 자유로운 영혼의 홈리스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탈리언 3는 로맨틱한 좀비가 등장하는 원바디스가 아닙니다. 이보다는 바탈리언 3에 큰 영향을 받은 아미 오브 더 데드와 같은 비극적인 영화죠. 바탈리언 3에서 커트와 줄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영원히 함께 합니다. 불 속의 제로 말이죠.
트로미오와 줄리엣은 이야기의 배경을 베로나에서 맨하탄으로 바꾸면서 원작을 결말만 빼고 고스란히 살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결말을 바꾸는 방식은 결코 나쁜 방식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 역시 고대 전설을 결말 부분만 바꿔서 리어 왕이라는 최고의 비극을 만들었으니까요. 물론 트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런 걸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즐거운 영화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바탈리언 3는 원작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비극적 요소만을 가져와 이를 좀비 영화에 녹여냈습니다. 좀비 영화에서는 최초의 시도죠. 이제까지 좀비 영화들이 아포칼립스 상황에 집중했다면 바탈리언 3는 세계가 붕괴하건 말건 주인공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감정의 아포칼립스를 그려냅니다. 그렇기에 좀비 영화 사상 가장 슬픈 이야기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작품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새롭게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고전을 다룬 모든 영화가 우아하고 문학적인 세계를 그려낼 필요는 없는 것처럼 우리에겐 이처럼 괴상하지만 즐거운 영화들도 종종 필요할 것입니다. 더블 피처는 드림랜드의 광기를 다룬 코즈믹 호러 판타지 단테 러브크래프트를 만나다와 함께 합니다. 이번 더블 피처는 여기까지입니다.